자, 그러면은 시험이 곧 다음 주다, 그렇죠? 다음 주 이 시간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여기는 좀 불편하고 장소는 따로 학과 사무실에 공고하도록 할 테니까 시간은 하여튼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아니고 그리고 뭐 또 시험을 한번 쳐보려면은 옛날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숙제를 하나 냈으니까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시험 치기 전에 한번 풀어보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원래 오늘까지 제출하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또 오늘 또 숙제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포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지금 교착 상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교착 상태. 교착 상태. 사실은 뭐 컴퓨터 용어가 아니고 교착 상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말이다. 그렇죠? 뭐 꼼짝달싹 안 하고 뭐 정치나 경제나 뭐 이런 것도 교착 상태에 빠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교착 상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볼까요? 교착 상태는 왜 일어나냐니까 주로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납니다. 프로세서들이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해요. 실행되려고 하면 CPU도 필요하고 메모리도 필요하고, 그랬을 적에 어떤 자원은 갖고 있는데 다른 자원은 못 가지면은 이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딴 자원을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원을, 한 자원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남이 갖고 있는 자원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자기가 잡고 있는 얘를 안 놔주면은 딴 애도 못 잡을 수가 있거든. 그게 어떤 원을 이루면은 그러면은 교착 상태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필요 조건이 이런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을 서로 공유하지 못한다는 게 뮤추얼 익스클루전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자원은 갖고 있는데, 홀드하고 있는데 다른 자원을 가지려고 기다리고 있을 적에, 보통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교착 상태가 안 일어나죠. 어떤 하나를 잡고 있으면서 또 다른 거를 기다리고 있을 적에, 그럴 적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hold and wait.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면은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만일에 그 자원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다면은 그러면 교착 상태가 안 일어나겠지. 우리가 도로에서도 교차로에 교착 상태가 일어날 적에 만일에 기중기를 가지고 차를 덜어낼 수 있다면은 그럼 교착 상태는 안 일어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차로에 있는 차를 강제로 빼낼 수는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환형되기가, 기다리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이게 어떤 원을 이룰 적에 일반적으로 교착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는 언제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요 4가지 조건이 모두 다 만족되면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 4가지가 모두 만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 필요 조건이라고 했죠.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일어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되들락은 교착 상태는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때 교착 상태가 일어날 적에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자원 할당도라고 하는 걸 그려봤어요. 그래서 어떤 자원이 어떤 프로세서에게 할당되었고, 또 어떤 프로세서가 어떤 자원을 할당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거를 지난 시간 때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의 필요 조건에서 우리가 환형되기 조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적어도 교착 상태가 일어나려면 자원 할당도 상에서 원이
그려져야 됩니다. 원이 그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원이 존재는 해야지 교착 상태가 일어날 필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끝에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에서 왜 식사하는 철학자에서 교착 상태가 일어났는가? 갑자기 다들 배가 고픈 거예요. 5명의 철학자가 갑자기 동시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는데 그러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런 일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식사하려고 젓가락을 탁 잡았어요. 우리가 원래 프로그램은 왼쪽 젓가락부터 잡도록 했거든. 모두 다 왼쪽 젓가락 잡으면은 아무도 오른쪽 젓가락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거라.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을 안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끝에 우리가 어떻게 해봤나요? 철학자들한테 번호를 붙여가지고 홀수번 철학자는 오른쪽 잡고 왼쪽 잡고 또 짝수번 철학자는 왼쪽 잡고 이러면 원이 안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교착 상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착 상태를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컴퓨터에서 교착 상태는 잘 안 일어나지만은 어쨌든 간혹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교착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교착 상태를 컴퓨터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크게 4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든지 회피하든지 또는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걸 검출해서 복구하든지 또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잘 안 일어나니까. 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 알아볼까요? 교착 상태 방지. 교착 상태 방지. 영어로는 deadlock prevention이라고 합니다. prevention, 방지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니까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착 상태는 언제 일어나냐니까 요 4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지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 안 되면은 그러면 교착 상태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접근 방법은 뭐냐니까 요 4가지 중에 하나라도 깨도록 하자. 그러면 교착 상태가 안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첫 번째는 상호 배탈을 깨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자원 할당도를 그렸는데 이 자원 할당도, 이 자원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한다, 그렇죠? 그리고 프로세스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지금 이 자원이 P1, P2한테 할당됐고 그 다음에 P3가 여기 있는데 얘가 이 자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원은 현재 P1, P2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그림 그려놓고 다시 봅시다. 상호 배타라는 말은 뭐냐니까 이 자원을 다른 애들이 갖고 있으면은 아니지. 이 자원은 공유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자원은 공유를 못 한다. 그래서 현재 P1, P2가 갖고 있으면 P3도 얘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얘는 인스턴스가 2개면은 얘는 여기 할당되고 얘는 여기 할당될 수 있겠지만은 공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1번 조건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이 자원을 서로 공유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 보면은 젓가락이 자원인데 그 자원이 한 명이 쓰고 있는데 그 젓가락을 2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어렵습니다.
자원을 상호 배탈을 깨도록 하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CPU도 서로 공유할 수는 없는 거고, 시간을 두고 스위칭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한순간에 CPU를 동시에 쓸 수는 없거든. 메모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프린터도 마찬가지겠죠. 뭐 유일한 한 이그젬플이 있다면은 내 생각에는 파일 읽고 쓰기 하는 파일 말고 읽어내기만 하는 파일, 그렇죠? 파일을 읽어내기만 하는 그런 파일 같으면은 읽는 거는 뭐 공유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대부분의 컴퓨터 리소스들은 상호 배타가 불가능해요. 이 방법은 교착 상태 방지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거예요. 두 번째는 홀드 앤드 웨이트 조건인데 이건 뭐냐니까 어떤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 같으면 한쪽 젓가락 잡고 있으면서 다른 젓가락 가지려고 기다리는 거거든. 이 조건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는 일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자원을 기다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식사하는 철학자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잡고 있으면서 다른 거 잡는 게 아니고 동시에 두 개를 잡도록. 둘 중에 하나라도 안 잡히면은 하나도 안 잡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홀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런 식도 가능하겠지. 여기 있는 이 방법은 뭐냐니까 식사하는 철학자를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왼쪽 젓가락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젓가락 잡으려고 했는데 오른쪽 젓가락이 상대방이 잡고 있으면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왼쪽 젓가락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젓가락 잡고 오른쪽 젓가락 잡으려고 기다릴 게 아니고 오른쪽이 어베일러블 하지 않다면은 자기가 잡고 있는 왼쪽마저도 놓아버리도록 알고리즘을 그렇게 하면은 홀드 앤드 웨이트가 안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요 조건은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나쁜 점은 뭘까? 잘못하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에서 내가 왼쪽 젓가락 잡고 오른쪽 젓가락 잡으려고 했는데 오른쪽이 없으면 내가 왼쪽도 놔야 되거든. 그러면 젓가락 두 개 다 잡을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그리 되면 굶어 죽기 쉽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프로세서가 진행을 못할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지. 또 젓가락을 이렇게 놓아버린다라는 거는 자원의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컴퓨터에서 자원이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률이 떨어진다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번 방법은 홀드 앤드 웨이트를 깨는 거는 비교적 1번에 비해서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번째는 자원을 뺏을 수 있도록 선점이라고 하는 게 강제로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서 P1, P2가 갖고 있는데 P3가 아직 P1, P2가 안 놔줘도 얘가 강제로 뺏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컴퓨터에서 가능할까? 일반적으로는 역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 같은 거 남이 사용하고 있는데 강제로 뺏어오면은 프린터가 엉망이 되겠지. 그래서 그거는 잘 안 될 것 같고, CPU 같은 거는 일부 가능하겠다, 그렇죠? 강제로 콘텍스트 스위치 시켜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나 대부분의 경우에 뺏어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환영대기를 깨는 건데, 환영대기를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머리를 잘 쓰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식사하는 철학자 같으면은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ID를 또 부여해가지고 그 홀수번은 오른쪽 왼쪽, 짝수번은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일반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거는 식사하는 철학자에 관련된 문제고 보다 일반적으로 환영대기를 깨는 방법은 뭘까?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자원에다가 번호를 부여하고 항상 자원을 요청할 적에는 그 자원 번호의 오름차 순으로 자원을 요청하도록 하면은 되겠다라는 게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식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식사하는 철학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한번 그려볼까요? 식사하는 철학자는 프로세스가 5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P0, P1, P2, P3, P4.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에다가도 번호를 부여해 봅시다. 자원에다가도. 여기 자원이, 젓가락이 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R0, R1, R2, R3, R4. 그래서 아까 환형대기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자원의 번호를 부여하라. 우리는 부여했습니다. 0, 1, 2, 3 이렇게 부여했고, 그리고 프로세스는 자원을 요청할 적에는 항상 번호의 오름차 순으로 자원을, 그러니까 자원 번호의 오름차 순으로 자원을 요청한다는 거지. P0 같으면 자원을 요청할 적에 0 먼저 요청하고 그 다음에 1을, 왜냐니까 0 다음에 1이니까 순서를 항상 낮은 것부터 먼저 요청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런 식으로 요청하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래서 우리 용어로 한다면 P0는 왼쪽 젓가락 오른쪽 젓가락 이렇게 하고, P1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는 거예요. P3는 왼쪽 오른쪽, 왜냐니까 R3, R4 이게 번호가 올라가는 오름차순이잖아요. 그러나 P4는 좀 다릅니다. 번호가 올라가는 순서로 하면 어떻게 하나요? 얘는 P4는 얘하고 얘가 필요한데 번호의 오름차순으로 하려면은 P4인 경우에는 자기의 오른쪽 젓가락 쥐고 그 다음에 왼쪽 젓가락 요청하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니까 번호의 오름차순으로 하니까 0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0, 4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는 철학자의 이 방법을 적용해 보면 다른 철학자는 전부 다 왼쪽 젓가락, 오른쪽 젓가락 이렇게 요청하는 데 비해서 P4는 오른쪽 젓가락, 왼쪽 젓가락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들락은 안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지난 시간 때 우리가 실습을 해보기를 짝수번은 왼쪽 오른쪽, 홀수번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봤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방금 말한 요렇게 요 끝에 있는 요 놈만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더라도 원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가능한 방법인데 요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식사하는 철학자에서는 뭐 그런 문제가 없겠는데 모든 그 컴퓨터 자원에 대해서 해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자원의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어쨌든 교착 상태가 꼭 안 일어나게 만들려면은 우리는 이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 주로 현실적인 게 홀드 앤드 웨이트나 서큘러 웨이트를 깨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지난 시간 끝에 말한 것처럼 대들락을 우리가 군사 목적이나 우주 항공 목적이나 이런 데서 대들락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게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 미사일을 제어하는데 그 컴퓨터가 대들락이 일어났다. 여차하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크리티컬한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이 자원 활용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부득이 이 방법을 써가지고 대들락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요 1번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고요. 교착 상태를 처리하는 방법이 1번 교착 상태 방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교착 상태 회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착 상태 회피. 교착 상태 회피. 한국말로는 비슷하다, 그렇죠? 방지하는 거나 회피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 영어로는 아까 방지는 prevention이라고 영어를 썼고 회피는 avoidance라고 영어로 표기했습니다. deadlock avoidance. deadlock avoidance는
앞에 말한 대들락 방지 프리벤션에서는 대들락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 조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깨자라는 거였다면은 요거는 조금 다르게 대들락을 해석하는 겁니다. 요 방법에서는 대들락이 뭔가를 생각할 적에 대들락이 뭐예요? 우리가 요 그림 자주 그렸죠. 요 그림 자주 그렸는데 컴퓨터 시스템을 볼 적에 제일 밑에 하드웨어가 우리말로는 리소스, 자원들입니다.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파일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이런 게 리소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일반적인 프로세서들이죠. 그렇죠? 프로세서들은 여러 가지 프로세서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게임도 있겠고 워드 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뭐 동영상 플레이어 뭐 여러 개 있겠다. 그렇죠?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전부 다 이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자원 쟁탈전이 벌어져 있는데 이 자원을 이 프로세스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얘도 자원을 필요하고 얘도 필요로 하는데 골고루 나눠주는 거가 요 중간에 있는 OS가 합니다. 그래서 OS는 우리가 다른 말로 1장에서 배운 것처럼 리소스 매니저 혹은 리소스 얼로케이터 자원을 할당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이 안에 프로세서 관리 부서에서 요 자원을 CPU나 이런 자원을 나눠주게 됩니다. 메모리 관리 부서는 메모리를 나눠주겠죠. 또 I/O 관리 부서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자원을 나눠주는데 요 데들락 어보이던스에서는 데들락을 뭘로 생각하냐니까 이 자원을 잘못 나눠줘서 데들락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프로세서들이 자원을 요청할 적에 그 자원 요청에 대해서 잘못 응답했기 때문에 데들락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은행 파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만 보면 은행하고 비슷해요. 여기 이제 고객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금들이 있겠죠. 은행에서 주로 그 예금은 안 받고 돈 빌려주는 은행들 있잖아요. 뭐 그런 은행들 있죠. 저축은행은 돈 예금도 하나. 주로 여러분들한테 문자 오는 은행들 있잖아요. 돈 쓰세요 하는 은행들. 그 돈 빌려주기만 하는 은행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요 손님들이 요 돈을 요청을 할 적에 요 돈을 잘 나눠주면은 이자도 받고 수입이 있는데 요 돈을 잘못 나눠주면은 바로 부도가 납니다. 그 부도를 우리는 데들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부도가 일어나면 더 이상 거래를 아예 못 하잖아요. 꼼짝 못 하니까 그걸 우리가 데들락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요 교착 상태 회피에서는 데들락을 아까하고는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자원에 대한 잘못된 승인이라는 거죠. 실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 책에 있는 예제인데 지금 우리한테 12개의 마그네틱 테이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드웨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특별히 요 마그네틱 테이프 우리 지금은 잘 안 쓰는데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있죠. 그렇죠? 마그네틱 테이프가 12개가 있다고 합시다. 12개.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세서들이 각각 P0, P1, P2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실행을 하려면 요 마그네틱 테이프가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표에 있는 것처럼 P0는 자기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서는 10개가 맥시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만들어져 갖고 끝날 때까지 얘는 최대 10개의 마그네틱 테이프가 필요하대요. P1은 4개, P2는 9개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요 10개가 필요하다는 거는 P0가 만들어져 갖고 끝날 때까지 제일 많이 필요로 할 적에 10개가 필요하다는 거고 현재는 5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는 P1은 2개가 현재 필요하고 P2도 현재는 2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OS가
마그네틱 테이프를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OS라고 생각해갖고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P0는 5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나는 12개가 있어요. 마그네틱 테이프가 12개가 있습니다. P0한테 5개를 나눠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개가 있으니까 5개 나눠줘도 뭐 별 문제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은 12개가 있는데 P 5개 나눠주고 P1도 2개를 필요로 하고 P2도 2개를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 몇 개예요? 9개죠. 9개를 요 OS가 나눠주면은 여기 5개, 여기 2개, 2개 나눠주면은 부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요렇게 5개 나눠주면은 몇 개가 남지? 5개가 아니고 9개 나눠주면은 3개가 남나요? 예, 3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요구하는 대로 나눠주더라도 아직 3개가 남았으니까 부도가 날 것 같지는 않아. 부도가 날 것 같지는 않아. 실제로 그러면은 자, 내가 뭘 말하고 싶냐니까 요청을 이렇게 해왔을 적에 OS가 이렇게 나눠주면 안전한가? 그래서 여기 안전한 할당이라고 했어요. safe한가?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전한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은 P0가 지금은 5개가 필요한데 좀 있으면 얘는 원래 최대 몇 개가 필요한가요? 10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5개 필요한데 P0는 좀 있다가 또 몇 개를 요구할까요? 나머지 5개를 또 요구하겠죠. 그렇죠? 왜냐니까 그래야 P0가 끝날 수 있으니까. 근데 P0가 좀 있다가 10개를 요구하면 줄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왜냐니까 3개밖에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P0는 실행이 안 됩니다. 좀 있으면은. P1은 지금 2개를 나눠줬는데 얘는 4개가 필요하다고 하네, 최대. 지금 2개를 줬으니까 얘는 좀 있다가 2개를 더 달라고 하겠죠. 2개를 더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있네요. 그렇죠? 2개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2개를 더 주면은 얘는 1개만 남겠죠. 1개만 남는데 다행스럽게도 얘 2개를 더 주면은 얘는 4개가 돼가지고 얘는 4개가 돼. 4개가 되면은 얘는 더 이상 필요 안 하거든. 그래서 P1은 실행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행을 끝내고 나면은 P1은 종료하겠죠. 종료하고 나면은 자기가 남은 거를 전부 다 OS한테 반환합니다. 반환하고 나면은 얘가 몇 개가 될까? 원래 4개가 대출됐는데 4개가 다 반환되니까 5개가 돌아오는 거지. 5개가 돌아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5개가 돌아오면은 P0가 돌 수 있겠죠. 그렇죠? P0가 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개를 P0한테 대출해 주면은 얘도 끝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P0도 끝나고 나면은 얘는 원래 5개 했다가 10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0개로 되면서 10개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10개가 되겠죠.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P2는 뭐 그전에도 돌 수 있었겠네. 2개 필요로 하니까 얘도 하고 P2도 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니까 아까 우리가 5개, 2개, 2개 했을 적에 그 요청을 들어준 거는 잘했다라는 거지. 안전한 할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조금 바꿔 볼게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P0, P1, P2가 있는데 이번에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보자.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쪽으로 잘 됐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조금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 볼게요. 원래 12개가 있는데 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죠. 지금 얘는 5개 필요하고 얘는 2개 필요하고 얘는 3개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OS라면은 나는 지금 테이프가 12개 있어요.
얘들이 각각 P0는 5개 필요로 하고 P2는 P1은 2개, P3는 3개를 요구해요. 요거 다 나눠주면은 합치면 몇 개인가요? 10개죠. 그렇죠? 10개를 다 나눠주고 나면은 내가 몇 개 남나요? 2개 남거든.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OS가 요 원하는 대로 나눠줬다고 생각합시다. 나눠줬는데 이게 안전하게 나눠준 걸까? 혹시 부도 나지 않을까? 한번 봅시다. 아까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보죠. 일단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더라도 2개가 남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줬다고 생각합시다. 나눠주면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먼저 P0가 돌기 위해서는 지금 5개를 받았지만 얘는 1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5개를 요청합니다. OS한테. 요청하면 덜어줄 수 있나 없나? 없죠. 그래서 P0는 현재로서는 돌 수 없습니다. P1은 원래는 2개인데 얘는 돌려면 4개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OS한테 좀 있으면 2개를 더 달라고 하겠죠. 2개를 더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줄 수 있네. 그렇죠? 줄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줬어요. 그러면 얘는 4개가 될 거고 얘는 0개가 되겠죠. 더 이상 없습니다. 4개가 되면은 4개가 되면 P1은 돌 수 있어요. 맥시멈 니드를 만족했거든. 그래서 좀 있으면 얘는 끝날 겁니다. 종료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이프를 다 반환하겠지. 그러면 얘가 4개가 됩니다. 4개. 반환 받았으니까 4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4개 반환 받은 상태에서 P0는 돌 수 있을까 없을까? 여전히 못 돕니다. 얘는 1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4개 합쳐봤자 9개밖에 안 되니까 P0는 못 돌거든. P2는 돌 수 있을까 없을까? P2는 최대 9개가 필요한데 아까도 9개였죠? 아까도 9개였고 지금도 9개인데 P2는 돌 수 있는, 그러니까 P0는 못 돌겠습니다. 합쳐봤자 9개밖에 안 되니까. P2는, 얘가 돌려면은 최대 9개가 필요한데 지금 3개가 있고, 그러면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나요? 6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4개밖에 없거든요. 6개를 만족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줄 게 없습니다. OS는 4개는 갖고 있는데 얘도 더 이상 못 돌고 얘도 더 이상 못 돕니다. P1은 끝났지만은 P0도 못 돌고 P2도 못 돌고, 자, 이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면은 P0나 P2 중에 하나가 돌 수 있습니까? 안 돌죠. 그렇죠? 왜냐니까 어차피 얘도 5개가 필요한데 안 되고 얘도 6개가 필요한데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꼼짝 못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이상 돈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요걸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상태가 부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못한 거냐니까 아까 P2가 지금 3개가 필요합니다 했을 적에 3개를 주면 안 되는 거였는 거예요. 2개를 주면은 안전했는데 3개를 주면은 바로 부도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unsafe allocation, 불안전한 할당이라고 하는데, 운영체제는 자원을 할당할 때, OS가 자원을 할당할 적에 절대로 불안전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불안전 할당이 곧 교착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걸 데들락이라고 생각하면 이 데들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원을 잘 할당해 줘야 됩니다. 마치 이거는 아까 말했던 대출 전문 은행에서 돈을 나눠주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풀이해봤던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거를 뱅커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져 있는데 일단 뭐 요 예제를 이해하면은 된 것 같습니다. 뱅커스 알고리즘. 그래서 운영체제를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요 데들락 프리벤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거는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깨는 거예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hold and wait, circular wait 조건을 깨는 거고, deadlock avoidance는 마치 대출 전문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뱅커스 알고리즘 써가지고 절대 여기 있는 자원을 프로세스한테 할당할 적에 위험한 unsafe한 할당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줘가지고 데들락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거. 이 방법을 우리가 데들락 어보이던스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 데들락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방법은 데들락이 처음부터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다음에 알아볼 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니까 허용하는 겁니다. 데들락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하고 조금 다른 게 3번 방법인데, 허용은 하되 데들락이 일어나면 그거를 리커버리, 복구하도록 하는 게 세 번째 방법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데들락이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합니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어떻게 하냐니까 OS로 하여금 처음부터 데들락이 안 일어나도록 자원 할당에 유념하세요. 이럴 게 아니고 그냥 프로세스가 필요한 대로 자원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얘가 필요하면 요 자원 나눠주고 얘가 필요하면 요 자원 나눠주고 홀드 앤드 웨이트 하더라도 말리지 않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다 보면은 잘 안 일어나지만은 어쩌다가 데들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데들락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데들락이 일어나면 시스템은 더 이상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야 되겠죠. OS의 프로세서 관리 부서에서 여기 한 프로그램이 돌면서 얘가 계속적으로 컴퓨터 내부를 뒤져봐야 되는 거지. 지금 데들락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주기적이 얼마나 자주 해야 주기적일까? 1초마다 한 번씩 돌리면은 너무 부담이 많겠죠. 1초마다 한 번씩 하면 너무 부담이 많겠고, 그렇다고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리면은 데들락 회복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또 오래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주기적 검사를 자주 할수록 빨리 발견은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추가 부담이 너무 또 크기 때문에 데들락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면 그만큼 CPU 시간도 써야 되고 메모리도 또 써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데들락을 검출하는 거, 그걸 영어로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이 디텍션을 하기 위한 이 오버헤드가 크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데들락이 일어나는 게 발견됐다면은 다시 리커버리 해야 되겠죠. 리커버리. 다시 리커버리 하려면은 어떻게 리커버리 해야 될까? 어떻게 리커버리 해야 될까? 그래서 리커버리를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여기는 안 적혀 있네요. 리커버리를 하려면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현재 상태를 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뭐 바둑이나 장기 두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데들락이라고 하는 건 뭘까? 데들락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바둑이나 장기에서 한 수 물리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 수 물리려면은 그 전의 상태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의 상태를 기억하려면 당연히 메모리가 또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리저리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자, 데들락이 일어나는 게 발견되면은 복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상태 앞으로 물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게 가능할 때도 있지만은 그게 불가능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복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식사하는 철학자로 생각한다면은 만일 데들락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없이 한 프로세서를 강제로 종료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꽁꽁 묶여져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죽이면은 묶임은 해결될 테니까. 그러나 그게 불가능할 때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자원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식사하는 철학자 같으면은 왼쪽 젓가락 쥐고 있는 거를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 옆에 철학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뭐 되기는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대들락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자원을 요구하는 대로,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대로 자원을 나눠주고 일어나면은 그제서야 복구하도록 하자라는 건데,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추가 부담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자,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교착 상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방지, 회피, 그리고 검출 및 복구, 이런 방법이 사용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교착 상태 무시. 지난 시간 때도 이야기했지만 교착 상태는 실제로는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니까 그 네 가지 조건 모두 다 만족되어야 되고, 만족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착 상태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그러니까 우리가 OS 만들 적에 여러분들의 윈도우즈나 리눅스 설계자라고 할 적에 교착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쓰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윈도우즈나 이런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원래 PC는 자기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들락이 잘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공연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 때문에 우리가 뭐 대들락 디텍션하고 아니면은 뭐 서큘러 웨이트 안 일어나게 하고 하면은 성능이 너무 떨어지거든. 그래서 아예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PC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무시하는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윈도우즈 OS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지만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PC 같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다 봤는데, 이까지 해가지고 대들락에 대해서는 모두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들락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죠.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은 CPU고, 이 CPU 자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OS에서 프로세서 매니지먼트 부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CPU 시간을 제어해주는 부서가 뭐냐니까 그 프로세서 매니지먼트 부서 안에 또 소그룹이 하나 있는 거지, CPU 스케줄링 하는 이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세서들이 이 자원을 요청할 적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동기화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게 프로세서 싱크로나이제이션 부서입니다. 범위로 보면 얘가 꽤 커요. 그래서 프로세서 싱크로나이제이션 부서에서 우리가 그 세마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 특별히 프로세서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다 보면은 요 대들락, 교착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인지 못했지만은 윈도우즈나 리눅스 OS 안에는 이런 그림이 있는 거죠. 프로세서 관리 부서가 있고, 그 안에 CPU 스케줄링, 프로세서 동기화 부서, 프로세서 동기화 안에 또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런 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이까지가 우리 프로세서 관리, OS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세서 관리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컴퓨터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메인 메모리겠죠. 그렇죠? 메인 메모리. 그래서 이 메인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부서가 메모리 매니지먼트 부서가 있어요. 메모리. 이 메모리 매니지먼트 부서 안에도 또 몇 개의 소그룹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중간고사를 치고, 중간고사 치고 나면은 이제 요 부서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또 IO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다음 주 시험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전반부를 마치면서
요 프로세서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요 관연도 시험 문제도 좀 보고 그렇게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